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 국정감사까지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증인 혹시 장님무사 주술뱅이 지술사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님이지만은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는 그런 의미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거래했던 25명의 정치인 중에 광역단체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아닙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맞습니까? 포함입니다. 그때 당시 이준석 당대표였고 윤상현 아니, 위원장 글쎄요. 이렇게 대화한 건 맞잖아요. 맞는데 맞고.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게끔 해준 게 이준석 당대표입니다. 그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주신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본인이? 명태균 대표가 명태균 저한테 씨의 말에 얘기를 의해서 했으니까요. 아는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다 해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 밝혀주십시오.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 부르고 자, 제가 지금 그러면- 갖고 있는 녹취를 자, 제공을 했던 거라 정확한 알았습니다. 그 자, 여부를 잠깐만요. 좀 밝혀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ARS뿐만 아니라 더 실질조사, ARS를 면밀조사를 하신 거예요? 면밀조사에서. 그러면 샘플을 더 확대해서 3,000개에서 6,000개까지. 와, 보통 1000샘플에서 오차범 2.5로 왔다 갔다 하는데 3000샘플로 했다는 거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네가 쟤를 대학교 쓰고 가라라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김영선 의원이. 예. 이제 조사를 받더라도 명태균 얘기 꺼내면 안 되고, 그리고 네가 안고 가야 내가 정치를 하면서 기회를 보살펴 줄 수 있으니.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못 믿을 사람이네요, 보니까. 당시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친분로도 가지고 갔었고, 네. 그 나중에는 카톡으로 제가 보고서를 드리면 네. 전달을 해서. 카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네. 제가 제 카톡이 2023년도 5월달에 계정을 제가 삭제를 했었어요. 삭제를 했는데 혹시 이 계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혹시 그걸 살리면 제 안에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게요. 증거로 그거는 더 저도 쓸 수가 정확히 있을 것 모르겠는데 같아요. 네. 방법을 우리 뒤에 계신 변호사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그 당직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책임당원입니다. 예. 그 여당 당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참 여당 의원의 보좌진을 하셨죠. 네. 그런데도 국정감사장에 서 있는 것이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이런 출석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김영선 국회의원 이제 의정 활동을 이제 그 공천부터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의정 활동까지 지켜보고 임기 후까지 이제 이분들의 이제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두 분, 그러니까 명태균 그 대표하고 포함해서입니다. 이분들은 절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서 예. 이제 발을 들이면 안 될 것 같고, 하시는 말마다 너무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 국정감사까지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누구의 소개로 알게 됐든 간에 김건희와 명태균이 특별히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제보에 따르면 2021년경에 김건희와 김태균이 서로 처음 만난 장소가 서초동의 한 갈비집이라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아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이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대면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때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무사, 안전뱅이 주술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네네. 증인 혹시 장님무사, 주술뱅이 지술사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그 장님이지만은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이제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그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이제 주술을 부리라는 그런 의미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럼 김건희와 관계 사이에
이런 무소에 관한 공감대는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1년 6월경에 윤석열 전 총장은 국힘에 입당해서 대선 출마에 뛰어들죠. 네, 그때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조선일보 대변인으로 임명되었고 그 이동훈 대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 만에 돌연 사퇴합니다. 그때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그 제보에 따르면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이동훈과 윤석열의 기운이 서로 상충한다, 좋지 않은 인사다라고 조언한 후에 갑자기 경질됐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명태균 대표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때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도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립되는 부분이라 아마 많이 부딪힐 거다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사퇴를 하게끔 만들었다 하시더라고요. 예.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취임한 당선된 후에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인수위 구성원의 관상을 봐달라는 제보가 있었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요? 만약에 명태균 대표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 하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네네. 그 명태균 씨한테 들었습니까? 네네. 예. 2020년 7월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정계에 입문한 지 며칠 안 되지 않아서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요양동 불법 운영 혐의로 법정구속되죠. 네네. 그때 김건희가 악목을 꺾고 명태균이 꿈 해몽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꿈 해몽이 아니고 이제 집을 갔는데 예. 약간 이렇게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는 중년 여성이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 이제 모습을 봤을 때 집 안에 약간의 이제 좀 기운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틀인가 3일 뒤에 이제 구속이 됐다라고. 꿈이 아니라 꿈이 아니고 네. 예. 집안에 번거지 쓴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보고 네, 기분이 집안에 안 좋다 기분이 안 하니까 좋다. 그 얘기를 김건희 해줬고 네. 그 후에 장모가 구속됐다 그 네, 말이죠. 이틀인가 3일 뒤에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지 얘기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김건희와 명태균이 꿈과 무속 이야기는 이뿐이 아니죠. 그해 12월 초에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악몽을 얘기했고 명태균은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이 총장님을 펄펄 끓는 솥에 삶아먹는 꿈이라고 해석했다 합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어떤 저한테 얘기입니까? 그 통화 녹취에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꿈을 좀 안 좋게 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그 윤핵관이라는 그 세 분이 윤석열을 팔팔 끓는 솥에 삶아먹는 그런 이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김성동 의원 그 성추행 혐의 이 건에서 사건이 사건이 벌어진 걸로 들었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가 사전에 이런 걸 예견했고 이런 예지력이 있었고 그러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네.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자랑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까? 약간의 영적으로 이제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번 자랑을 했어요? 네. 그럼 명태균이 허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녹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그 걔 사는 꼬라지 한번 봐봐라. 김영선은 간단해. 내가 사무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왜 그런 얘기한 줄 알아? 그러면 알아서 안 줘. 사모하고 전화해갖고 대통령 난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김영선이 끝났어. 예. 그 정의 이 명태균 목소리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저랑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예. 김건희가 명태균 때문에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증인이 보시기에도 명태균 때문에 김건희가 김영선의 공천을 준 걸로 보이십니까? 네. 흔히 공천은 당대표나 공천위의 권한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공천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대선 때 저희가 그 미래한국 연구소가 그 공표조사 포함 자체 조사까지 81번에 거쳐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내역서를 이제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일단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예. 그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 지금 명태균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명태균은 김건희와 카톡 캡처가 2,000장이 있고 중요한 것만 200장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얘기를 많이 나눴을 걸로 보이는데요. 명태균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김건희에게 보냈다는 보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창원지검에서 한국미래연구소 등 압수수색이 있었죠. 네, 명태균이 사용하던 컴퓨터도 압수수색됐습니까? 네, 압수했습니다. 그럼 포렌식 할 때 참여하셨어요? 포렌식 할 때 참여는 안 했는데 압수할 때 제가 이제 갖고 있어서 예. 그 검찰 압수수색 시에 그 자료가 갔습니다. 컴퓨터가. 자, 총장. 예. 방금 그 말한 사건 창원지검 압수 포렌식 사건 보고 받았습니까? 예, 포렌식 진행 중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저희가 포렌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예. 어렵습니다.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 그래. 이 사건은 그 김건희의 공천계획과 명태균의 국정농단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 희대의 국정농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이 김건희를 향하고 있고 김건희가 모든 의혹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증인께서 이 사건에 관련해서 명태균과 김건희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더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제가 녹취록을 몇 개를 해서 일단 지금 제공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녹취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일단 김건희라든지 명태균의 사이를 정확히 더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론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를 엄청 이제 중요시를 하던데 그 녹취는 명태균 대표가 갖고 있을 거고 저는 김건희 육성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랑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수시로 해왔기 때문에 저는 공천이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힘을 작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김건희 여사 녹취록은 내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명태균 대표가 갖고는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네.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육성을 많이 스피커로 해서 들려줬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음성을 네. 스피커폰으로 강혜경 증인 있는 데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는 그 내용을 저는 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서 오빠 뭐라고요?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왔던 건데 지금 그 녹취는 저한테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인데 지금 명태균 대표는 그러면 네, 그 오빠는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직전에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로 뜬 걸 제가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 대화 다 풀어내야지. 이게 협박이죠 지금. 18일 날 자택에서 인터뷰했다는 건데요. 수사 방향, 자신 뜻과 다를 경우 2차 폭로 예고. 대통령실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우정 총장님, 이 대목은 잘 들어보세요. 검찰 조사라는 건 방향을 딱 결정해 놓는다. 그 다음에 맞춰간다. 그게 나를 겨냥하는 쪽으로 삐딱하면 김건희 여사와의 공적 대화 같은 거 다 풀어서 끝내야지. 이것도 검찰에 대한 조롱 아닙니까, 총장님? 모든 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폭? 내가 선생인데 왜 죽나? 대통령실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여사와 아이들 영상 통화도 이게 돼 있고요. 이게 명태균 씨입니다. 권성동, 장제원에 말하라 하자 대통령 걔네 안 돼. 걔네 안 돼서 명 박사한테 답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강혜경 증인, 네, 이런 2차 폭로를 또 예고하고 있고, 또 여사와의 대화, 카톡 같은 거 2,000장이 있고 중요한 거 200개가 있다고 이미 예고했어요. 네,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에 대해서 강혜경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니까 자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사실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와서 증언을 쭉 하셨는데 지금까지 증언한 것 중에서 의원들이 안 물어봐서 답변 안 한 것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일단 거의 대부분 다 말씀하셨고 제가 또 운영에 지금 나갈 출석을 또 할 예정이라 네. 지금 녹취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더 확인을 하면서 네. 이제 증거 자료를 더 이제 확보를 해서 네, 운영에 알겠습니다. 때는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거래했던 25명의 정치인 중에 광역단체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아닙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까? 포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일단 그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대표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은 한 거는 오세훈 시장 일을 한 건 맞습니다. 강혜경 씨 스픽스 중계도 제가 다 봤고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몇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국정농단에 해당되고요. 해외 일정까지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근거가 꿈자리입니까? 꿈자리도 네.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어디는 가라, 어디는 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걸 강혜경 증인이 직접 들었습니까? 명태균 대표가 그러니까 김 여사한테 말을 하는 그 똑같은 시기에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거 국정농단이다 이런 생각은 당시에 안 했습니까? 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국정농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계약서 없이 어쨌든 3억 7,500입니까? 3억 7,520만 원. 3억 7,500만 원어치 했는데 결국은 비용은 발생했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대야 되는데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청구서 만들어라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줬습니까? 네,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행기표까지 증거로 제시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못 받아왔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회계장부에는 이게 안 올라가 있다는 거고 그런 비용을 써서 여론조사를 해서 참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것은 회계장부 조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본인이 그 명세서는 작성했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근거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법사위의 위원장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0개가 있다, 200개가 있고 한 달이면 하야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그 중에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명태균 대표가 뭐 허풍쟁이라거나 사기꾼은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만큼의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선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서 갑이 명태균 씨 같은데 도대체 두 사람은 왜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겁니까? 일단 김영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을 이제 공천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 제일 크게 그 영향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81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미공개 여론조사를 3월 8일까지 했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물어보는데 이와 같은 여론조사가 윤석열 캠프와 계약을 맺고 한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명태균 씨가 단독으로 한 여론조사입니까? 계약을 맺고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없었어요? 네. 그럼 명태균 씨가 임의로 진행을 한 거네요? 뭐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계약-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우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하는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네. 계약서도 없이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계약서 없어요. 네. 그럼 결국은
본인이 임의로 했다는 것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죠? 네, 돈을 그렇지 받아오겠다라고 않습니까? 말씀을 아니, 하셨기 그 때문에 돈이야, 그 돈은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오겠다는 거는 다른 문제고 계약이 아예 없었다는 부분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명태균 대표하고 김 여사라든지 윤석열 그 당시 후보 상간에 있는 일이라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니,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계약이 없이 80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 좀 물어볼게요. 오늘 지금 경향신문에서 조금 전에 단독이 나왔어요. 이게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4월 2일 명 씨와 우리 강혜경 씨가 통화를 하는데 명 씨가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정략 공천 줄게 이러네. 그래서 강경희 씨가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4월 3일 날 또 통화하면서 명 씨가 의창은 전략공천 지역이고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서 전략공천 받았다.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 던져달래. 그러면 사무총장을 던져갖고 끝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건 녹취록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돼서 아주 다른 내용의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하나는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와를 통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그 3억 6천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는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했다. 이게 아주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의 영향력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윤상현 의원도 공관위의 선정 기준에 따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이럴 경우 만일 김건희 여사라도 말이 있었으면 그냥 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말대로 이 말까지 계산해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 통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 이준석 당 대표였고 윤상현 아니겠어요. 글쎄 이렇게 대화한 건 맞잖아요. 맞는데 맞고.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게끔 해준 게 이준석 당 대표입니다. 그럼 이준석 당대표 전략공천 지역 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네, 이준석 대표가 전략공천 지역을 선정했고, 또 김영선 의원을 전략공천했고. 그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주신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본인이? 명태균 씨의 말에 의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다 해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 밝혀주십시오.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 보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녹취를 제공을 했던 거라 정확한 알았습니다. 그 여부를 잠깐만요. 좀 밝혀주십시오. 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거 맨날 밝혀달라고 제가 지금 녹음 여기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명태균 씨 얘기가 서로 다른 말이 나오니 그런 거지.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여론조사 비용 돈을 모자라서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인 사람 3명한테서 2명한테서 1억 2천만 원, 1명은 액수를 기억 못한다 그랬죠. 지금은 기억 못합니다. 예, 참고 근데 제가 적어놓은 거 알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는 데만 답을 좀 해주세요. 시간이 네. 많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돈을 받으면 차용증이라 썼을 것 같은데 차용증은 누가 썼습니까? 초반에는 차용증을 안 썼고 그 돈을 차용증을 빌려주셨던 누구 명의로 썼습니까? 돈을 빌려주셨던 그 당사자들이 공천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 했었고 차용증은 그 명의 대표 김땡땡 소장님이 그럼 이 주셨고요. 돈은 누가 받았습니까? 돈은 나눠서 받았고 돈은 누가 받았냐고요? 돈을 받는 자리에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대표가 함께 그러면 동석을 했었고요. 그러면 강혜경 씨도 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아니요, 저는 없었습니다. 그럼 전해 누가 들었습니다. 있었어요? 김이라는 김영선 전 의원이랑 명태균 대표 또 그리고 김땡땡 소장님이 계셨고 이모 씨, 배모 씨 네. 있었습니다. 그럼 본인은 거기 안 갔고 네. 그 자리에 김 소장이 있긴 있었네요. 네. 네.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신고된 거 보면은 선거 비용이 보면 1억 8천만 원이 신고되는데 후원금 1억 3,500만 원이고 본인 돈 4,700만 원을 이렇게 선관위에 신고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약 9,600만 원 정도를 돈을 가져와서 그 중에서 명태균 씨한테 한 6천만 원을 준 걸로 지금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명태균 씨한테 6천만 원은 별도의 부채로 해서 상환을 했고 그 그럼 6천만 그건 누가 원이 상환했습니까? 김영선 김영선 씨가 의원이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부채 그러면 지금 4,700만 원을 썼는데 그럼 명태균 씨한테 부채는 이 선거비용에 쓴 부채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 말합니까? 그 회계 장부에 기록 안 돼 있는 예비 후보가 등록되기 전에 썼던 돈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까? 그래서 네. 그 9,700만 원이 명태균 씨한테 따로 받고 2분의 1 반띵해서 관계한 네? 9,700은 명태균 대표한테 간 게 아니고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던 이모 씨, 배모 씨한테 상환하는 비용으로 6천만 원이 갔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 보전 비용에서 상환을 했습니다. 명태균과 김영선의 지시를 받고 제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저를 이렇게 덮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강혜경 씨가 지금 명태균 씨한테 6천만 원 간 돈은 2분의 1 나눈 거에서 간 게 아니라 별도의 올해 1월 16일 날 현금을 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네, 정리하세요. 예. 이렇게 되면 명태균 씨한테는 빌린 돈이 얼마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금액까지 김영선 전 의원한테 돈을 빌려왔으니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5,700만 원입니다. 그건 제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제 개인적으로 썼던 돈입니다. 아니, 저는 2,700만 원입니다. 선거 당시에. 1억 2천은 임기 종료되기 전까지 제 개인 돈을 지출했던 겁니다. 네. 이 강혜경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 씨를 지칭하기를 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 또 김재현 최고위원은 허풍쟁이 듣보잡, 곧 철장 속에 들어갈 개, 상갓집 개라고 했었고요. 홍준표 시장은 정치 브로커와 자빈, 또 오세훈 시장은 한낱 정치 장사꾼, 고소장 써놨다라고까지 으름장을 놓는 듯 하다가 쏙 들어갔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태균 대표와 를 지칭한 지금 이 여권의 인사들의 발언들인데요. 네네. 지금 협작꾼이니 사기꾼이니 하다가 권성동 의원도 사기꾼이라고 했었죠. 했는데 다 들어갔어요. 다 숨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기꾼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찌됐건 폭로할 내용들이 상당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무서운 거죠. 여권에서. 네. 알겠습니다. 녹취 하나 틀어주세요. 어제 보니까 이재명이 12%대 위장 네. 이 12%대라고 하면서 위장하는 말, 이 무슨 말입니까? 위장 전입 관련해서 그때 여론조사, 그냥 당원 조사인데 당원 조사 결과치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당원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당원들을 위장 전입을 시켰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해당 당원의 지역 보정이나 세대 보정을 하잖아요. 여론조사 때. 그럼 그 지역 보정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때 그 이슈가 그 이재명 대표님과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그만큼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21년 10월 21일이면은 이제 경선 끝난 직후인 것 같은데요. 경선 중입니다. 중이고요. 네네. 아, 그때 그러면 경선 중에 여론조사 이렇게 임의로 조작한 당원에 관련된 여론조사. 지금 미래한국연구소는 여심이 등록단체입니까? 안 돼 있습니다. 여심이 등록단체만 공표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공표를 한 적이 있나요? 미래한국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이 조정되기 전에는 조정되기 그 시상영담이라 해서 이제 좋은 날 리서치가 공표를 했는데 지금은 공표를 못합니다. 현재 공선법 108조에 의해서 이 공표하든 미공표하든 여저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 공선법 변경되기 전에 했다는 거죠. 자체 조사는 공표를 안 해도 됩니다. 정당과 언론을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공표 신고 미신고 제외 기관은 정당과 언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떤 위치이길래 지금
다 신고했나요? 열심히 해? 아니요, 신고 안 돼 있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체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밀양국 연구소가 시사경남이라는 언론 매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없이 자체 조사가 가능합니다. 제가 3분 미리 신청했는데 위원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녹취 틀겠습니다. 떼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건 아닐 거고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것을 김영선 전 의원도 알고 있었다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녹취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거기에 그러면 김태열 소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왜 요구했죠? 일단 그 밀한국 연구소 이제 명의 대표시고 그 전에 진해 그 총선 때 김영선 의원이 이제 그 경선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했던 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김영선 의원보다는 명태균 대표가 이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처리해라 했던 비용이 대략적으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자꾸 이제 김태열 소장님께서 이제 상환을 해라고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독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이제 명 본부장이 윤한테 다 받아온다고라는 표현이 이 녹취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녹취록에 있는 내용 중에 경기도 도지사 여론조사와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후보시죠? 경기도 후보는? 여러 후보라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말씀해 나는데 주시겠어요? 경기도라면 김은혜 후보도 있었고 현 의원이시죠? 네네네. 김은혜 후보도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 노세훈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안철수도 있었고. 네네.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아니면 실제 미래한국연구소 PNR 통해서 여론조사 진행하셨나요? 공표 조사도 했던 공표 조사까지 것도 있고 해서 자체 조사도 했었어요. 미공표 조사도 하셨고요. 네네. 보통 미공표 조사는 정당 언론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정당 언론에서 자체 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표조사. 미신고할 때도 있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뭐 시사경남이나 미래한국연구소가 무슨 돈이 어디서 나서 도대체 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까? 이제 다른 데서 돈을 번 정당의 거를 의뢰를 받지도 않고 언론의 의뢰를 받지도 않고 자체 조사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공표할 때 언론사가 이제 보통 보도를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자체 조사했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주달했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밀항구 연구소에서 그 시군 학술 용역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다른 데서 돈 번 거를 갖다가 이제 그쪽에 연구 영역 비용을 이전용해서 네네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다른 쪽에서 이거 들어오는 비용해서 근데 그 돈을 정치자금 일단 위반인데요? 못 받았습니다. 그 돈.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 다 여론조사 그냥 해가지고 다 기부받죠. 그냥 불법 정치하면 수사하고 기부 제한 다 위반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네, 녹취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영선이는 간단해. 내가 그 사무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그거 한 게 왜 그런 얘기한 줄 알아? 네. 지금 그러면 알아서 안 줘. 네, 공천을 알아서 안 준다는 발언은 누구에게 안 준다는 말일까요? 김영선한테 공천을 안 준다는 얘기. 누가요? 이제 김 여사.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을 간단하게 공천 안 줄 수 있다는 발언으로 누가 봐도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겠네요. 네, 마지막 맞습니다. 녹취 들어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그 걔 사는 꼬라지 한번 봐봐라. 완전 세긴 해요.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 주라 했다고 명태균이 때문에 라는 말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 총 다 해서 81회 맞습니까? 네. 그 공표조사 윤석열 정도 대통령과 관련된? 네, 맞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뿐이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홍준표, 뭐 오세훈, 안철수, 제외입니다. 김은혜 등은 다 제외인 거잖아요. 네.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겠네요. 여론조사 한 번 하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면밀조사 9번은 다 비공개였죠. 네, 맞습니다. 면밀조사 이거 심층조사 하면은 뭐 캐티 조사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FGI로 했습니까? 뭐 그러니까 ARS뿐만 아니라 더 심층조사 ARS를 면밀조사를 하신 거예요? 면밀조사에서 그러면 샘플을 더 확대해서 3,000개에서 6,000개까지 와, 했습니다. 보통 1,000샘플에서 오차범 2.5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맞습니다. 3,000샘플로 했다는 거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81차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아닌 사람들도 여러 차례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25명 이 명단 혹시 공개하실 수 있나요?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십시오. 명태균 씨 핸드폰 개수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번호는 한 개를 사용하는데 교체를 여러 번 하십니다. 6개월 단위로. 네, 저한테도 일단 휴대폰 교체. 들은 녹취 내용을 근거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까요? 6개월 단위로 바꾼다는 녹취는 없고, 근데 이 부분이 이게 검찰 쪽에 본인이 얘기를 해서 검찰 쪽에서도 먼저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제 휴대폰도 바꾸라는 지시가 녹취에 있습니다. 네, 어려운 자리에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 정도 책임당원이셨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되셨고요. 네. 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 PC를 압수수색 당했고 그게 지금 창원지검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압수물 환부 언제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죠? 아직 못 받았고 이제 휴대폰은 휴대폰이랑 받았고요? 이제 제가 썼던 하드만 몇 개 이제 돌려받았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되는 PC는 명태균 씨가 자료를 준 것을 저장한 PC인 거죠? 명태균 대표가 쓰던 컴퓨터 본체입니다. 아, 쓰던 컴퓨터예요? 네. 이제 거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와의 녹음 파일이나 아니면 카톡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정확히 확인 안 해봤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것이죠. 네. 네. 자, 혹시 증인이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거나 들은 적은 있으세요, 혹시? 통화하는 거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 네. 통화했다라는 얘기를 녹음은 들은 적은 녹음을 들은 적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문자나 카톡 같은 것들은 직접 보신 적이 있어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일부 이제 보여줬던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내용을 올렸을 때 네. 체리 따봉이라 해서 체리 이모티콘 네. 그거 네. 이제 받았다라고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랬어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은 기억이 좀 생생하신가 보네요. 체리 이모티콘이라 네. 네, 그건 기억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공개된 카카오톡이 있었잖아요. 명태균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에 네. 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 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아까도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빠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혹시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으세요? 친오빠하고는 명태균 대표하고는 소통을 잘 안 했던 걸로 저는 들어서.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명태균 씨도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갑자기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보셨죠? 네. 네. 원래 그렇게 입장을 자주 바꾸는 편입니까, 그분이? 웬만하면 잘 안 바꾸시는데 네. 뭔가 다른 압력이 감정이 변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에.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세게 한번 들이받았다가 뭔가 압력이나 화해 제스처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미공개 여론조사들에 대해서도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 미공개 여론조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나요? 네, 저는 윤 대통령에게 그때 당시 후보에게 후보죠? 직접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선거 기간에 네.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죠? 네네. 네, 그거는 명태균 씨에게 들었어요? 네, 명태균 씨가 저한테 이제 녹취에도 들어보면 네. 윤석열 총장한테 후보한테 네. 보고해야 된다. 궁금해하니까 빨리 자료 만들어 달라.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 후보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물로도 가지고 갔었고, 네. 나중에는 카톡으로 제가 보고서를 드리면 네. 전달을 해서. 카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네네네. 네, 그러면 명태균 씨 휴대폰을 보면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겠네요. 네,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총장님, 이 부분 똑똑하게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수사는 다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들은 얘기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제 카톡이 2023년도 5월 달에 계정을 제가 삭제를 했었어요. 이제 사표 내고 이제 더 이상 김영삼 국회의원실에서 네. 일을 하기 싫어서 네. 삭제를 했는데 혹시 이 계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혹시 아. 그게 살리면 제 안에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게요. 그거는 증거로 저도 더 쓸 수가 있을 정확히 것 모르겠는데 같아서. 네. 방법을 우리 뒤에 계신 변호사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미공개 여론조사가 사실 여론 조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될 때, 후보에게 보고될 때 그 여론조사가 조작된 조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 아니요. 조작했다라는 내용으로는 보고를 한 적이 없고, 네. 저한테 이제 지시를 할 때, 일부적으로 이제 이거 데이터를 조금 손을 대라, 네. 조작을 해라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했고, 그러면 실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조작했다고 보고했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했는지까지 정확히 모르시는 모릅니다. 거죠? 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명태균 씨가 거래한 후보자 혹은 의원들이 25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 명단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우리 네. 법사위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혹시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꼭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미공표된 여론조사가 26차례 정도 얘기 나왔는데 그것보다 혹시 23차례. 혹시 더 많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여론조사가 혹시 있었나요? 대선 조사 말씀하십니까? 네. 대선 조사는 더 많이는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알려진 정도가 다인 네, 것 같아요. 공표 조사하고 네. 그 자체 조사해서 총 81회 네. 조사 진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 결과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보고하셨나요? 아니요,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의 다른 당직자나 다른 기관에 보고하거나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명태균 대표를 통해서만 네네. 전달이 되고 보고가 됐다. 네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받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명태균 대표에게 뭐 잘했다,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칭찬이라든가 격려의 말을 해줬다는 거 들은 건 혹시 있으세요? 흡족해 한다라는 말씀은 한번 한 적이 있고 뭐 그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따로 후보가 흡족해 한다 보고 받고서 혹시 그 보고가 김건희 여사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에게도 전달됐다라는 건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까지는 그건 정확히 들은 적 모르시고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기 내서 말씀 주시고요.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 의원입니다. 강혜경 증인에게 여쭤볼게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셨죠?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김영선 전 의원하고 알게 된 사이인가요? 그 지방선거 때 경남 도지사 하시러 내려오셨을 때 몇 2017년도 정도 몇 년경인가요? 2017년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출판 기념회 그 업무 알겠습니다. 계획을 맡으면서 알게 예. 됐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를 알게 된 게 2013년경이라고 했으니까 명태균 씨를 더 먼저 알게 됐네, 그죠? 네. 예. 그 지금 강혜경 증인이 이 김영선, 명태균하고 본인의 입장에서 그분들 네. 입장 말고 네.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있거나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있습니까? 저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김영선 의원께 지금 받을 돈이 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1억 2천 정도 됩니다. 1억 2천이에요. 명태균 씨한테는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은 김영선 전 의원하고 이 1억 2천 관계에서 소송 진행 중인 것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용 증명을 보냈고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예정이고요. 네. 지금 아까 본인이 고발된 상태라고 하시던데 지금 피의자로 본인이 이렇게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태균, 김영선하고 어떤 공범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공범으로 적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최근에 강혜경 증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들을 언론 통해서 한 것 같아요. 네. 명태균 씨가 이렇게 강혜경 증인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좀 사이가 나빠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명태균 대표하고 뭐 사이가 틀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예. 지금 그 제 말을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김영선 의원이 저를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고소당한 게 또 있어요? 네, 김영선 의원이 저를 고소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보전 비용 관련하고 명태균 대표의 급여 지금 세비 반땅이라는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건으로 해서 일단 저를 횡령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김영선 의원이 고소를 했는데 그것 네. 때문에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 강혜경은 사기 횡령 범이니까 그 사람 말을 믿나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 본인은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신뢰를 해왔습니다. 김영선 의원님도 신뢰를 해왔는데 예. 마지막에 지금 우리 지금 검찰 쪽에서 진행되는 이 수사와 관련해서 저한테 네가 죄를 다 덮어 쓰고 가라라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김영선 예. 의원이. 예. 이제 조사를 받더라도 명태균 얘기 꺼내면 안 되고 그 보전 비용 지급했던 그 관련돼 있는 사람 인물조차도 거론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안고 가야 내가 정치를 하면서 뒤를 보살펴 줄 수 있으니 저보고 일단은 다 안고 가라라고 얘기를 계속 하셔서 그리고 이제 임기를 마치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뭐 보고라든지 회계 보고라든지 다 처리를 하고 나서 의원님하고 이제 인연을 끊으려고 아예 연락 자체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들리는 얘기가 법적으로 이제 검찰 쪽에 확인서라는 거를 제출을 해야 되니 확인서에 사인을 해달라라고 글을 받으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예. 내용이 강혜경이가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일 처리를 못해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을 못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확인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가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두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마지막은 저를 본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저를 더 범죄자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너무 억울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못 믿을 사람이네요. 보니까.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었습니까? 그 증인께서? 네, 부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급여도 받고 이런 관계였나요? 저는 네 급여를 받고 이제 4대 보험도 다 가입이 돼 있는 예,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인 우리 이번 국감 관련해서 네. 행안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었지만 불출석하고 오늘 법사위에 증인으로 나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행안위에서는 불출석하고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장님하고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님하고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21일 날 법사위 국감이 그때 행안위 국감보다 한창 뒤인데 오늘 증인으로 나온다는 의사 연락이 됐나? 행안위는 그 출석 요구서를 다 받았습니다. 행안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렇고 지금 우영이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예. 행안위 출석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 시간이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제가 국감 출석을 하고자라고 의사를 밝혔던 거는 뉴스토마토 측에다가 제가 출석을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알겠습니다. 부분이고. 아까 그 녹취 나오는 것 중에 네. 명태균 육성인 것 같은데 윤상현 끝났어 이런 녹취 나오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였고 윤상현 공관위원장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쪽에 원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부탁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윤상현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고 윤상현이 끝났어는 이제 윤상현 쪽에도 이제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받았다. 이제 답이 끝났다라는 뉘앙스를 저는 들었거든요. 아, 그런 뉘앙스로 들은 거예요? 네네. 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김영선 공천 줬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김건희가 명태균 때문에 김영선 공천 준 것이라는 것도 명태균의 진술에 준다는 겁니까? 그 여론조사 비용의 공천의 대가라는 그 통화 내용에도 있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했던 말도 있고 제가 이제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돈을 안 받아왔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 공천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통화 녹취에 그러니까 명태균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뭐 윤 대통령이 네 맞습니다.